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차들 여러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소형 SUV가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겠죠. 소형 SUV 이전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소형 SUV보다 한 단계 더 낮은 초소형 SUV들이 있습니다. 이 차가 그 차들의 아주 대표격인 차고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차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GLA 클래스. 오늘은 메르세데스 벤츠 GLA 클래스가 어떤 차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로고, 이 로고 자체만 해도 뭐 벌써 이거 한 1000만원쯤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의 가격은 무려 4,860만원입니다 소형 SUV가 초소형 SUV가 4,860만원이라니 도대체 어떤 게 그렇게 비싸게 만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실제로 보면 굉장히 럭셔리한 부분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루프에 있는 이런 크롬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런 것들도 고급스러운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SUV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SUV라기에는 굉장히 낮아요. 승용차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높이입니다. 굉장히 낮고, 그리고 보통의 SUV들은 이 숄더 라인이라고 해서 이런 숄더 라인이 좀 낮춰져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올라가 있고 낮고 얇은 유리를 갖고 있고, 이래서 마치 스포츠카 같은 그런 비례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언뜻 봐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비례입니다. 뒷모양은 더 예뻐요. 뒷모양의 테일램프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아름답죠. 차가 수평으로 굉장히 길어 보이고 널찍하고 착 가라앉은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테일램프도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오게 해서 실제보다 더 너비가 더 넓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깎아 놓은 것처럼 하는 디자인, 이런 것들 요즘 벤츠가 잘하고 있죠. 잘라 놓은 것 같은, 칼로 싹둑 자른 것 같은 그런 아주 날카로운 디자인을 여기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크롬은 이제 무광으로 해서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줬고, 그리고 그 무광 크롬에 테일 파이프는 또 여기 테일 파이프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보여주는 것처럼 조금 더 크롬을 반짝거리게 만들었어요. 오, 전동식 테일게이트. 이런 소형차에 전동식 테일게이트라니 너무 호사스럽잖아요. 누르면 다시 닫히기도 하고요. 요즘 들어서 보기 어려운 그런 게 여기 있죠. 아주 큰 범퍼입니다. 후미용 범퍼를 굉장히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근데 일단 후방 추돌에서 조금 더 안전을 위한 걸까? 이런 부분이 조금 그런 생각도 들고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차체 크기를 수치상 더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범퍼를 늘린 것 같습니다. 실제 범퍼는 이렇게 긴 차가 요즘 별로 없죠. 요즘은 이거의 반 정도 될까? 근데 굳이 이렇게 범퍼를 크게 늘렸네요. 안쪽을 보면 이렇게 올리면 여기에 이렇게 고정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쪽에 보면 이게 고정도 되는 역할도 하지만, 잘 보면 이 밑으로 불이 켜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렸을 때 보통은 여기가 어두워지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올렸을 때 이 아래쪽으로 불이 켜지기 때문에 여기가 어두워지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짐을 꺼내고 실을 때 굉장히 편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타이어 수리킷이 원래는 들어있어야 되는데 빼갔는지 아니면 누가 빼갈까봐 벤츠 쪽에서 미리 치워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는 수리킷은 없습니다. 여기에 벤츠 그 매뉴얼 같은 게 있어요. 메르세데스 벤츠 매뉴얼 같은 경우는 꼭 한번 열어봐야지 하는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가죽 커버에 제공이 됩니다. 여기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열면 이 안에 응급 수리 키트가 있다, 이런 거죠. 붕대가 있고 가위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자잘한 것들이 있어요. 응급처치를 스스로 좀 할 수 있게 이렇게 이머전시 킷이 마련되어 있고요. 독일에서는 이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넓어요. 이게 A클래스하고 플랫폼을 공유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공유가 된다라고 믿어지지가 절대로 않을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갖고 있어요. 폴딩을 하면 한층 더 넓은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작은 집은 이사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굉장히 깊이 있어요. 굉장히 깊이 있어서 네가 왜 보닛을 열려고 그래? 이런 정도의 깊이에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흡기 같은 경우에 뭐 조금 특이한 건 있네요. 여기 이게 헝겊으로 또 감싸져 있어요. 보통의 경우는 이게 뭐 그냥 고무로 되어 있는데 거기 한 겹이 더 감싸져 있네요. 찬 공기가 들어갔을 때 여기서 뜨거워지면 그 다음에 이제 팽창이 된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조금 좀 찬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 가지 부품들을 철판에 이렇게 고정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 프레임을 갖고서 이렇게 구성을 했다는 건 아마 경량화의 역할이겠죠. 뭐 알루미늄 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고 있네요. 이 벤츠 직원들도 이게 뭔지 모른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모든 벤츠에 요즘 들어서 다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잠깐만, 이거 우리가 이런 거 아닌데 누가 이거 캡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에 캡을 빼놓고 잃어버렸어요. 이거 뭐야? 이거 누가 이랬어? 이거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액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브레이크 액 같은 경우는 조회성이라고 해서 수분을 많이 흡수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 수분이 막 들어가는 거죠. 수분이 막 들어가서 결국에 이제 브레이크 액을 그 안에서 이제 베이퍼락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페이드가 많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 안에서 수분이 끓어 넘치니까요. 이거 어떤 분이 하셨는지 좀 자진납세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좀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뭐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블럭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거 뭐 굉장히 세련됐는데 누가 이렇게까지 만들어? 이런 경우 흔치 않잖아요. 서스펜션이 이렇게까지 알루미늄 블럭화 되어 있다. 쇼바라고 일명 말하는 쇼크 업서버가 저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엔진 커버에도 벤츠 로고가 이렇게 번쩍번쩍 이렇게 있으니까 아주 매력이 넘치네요. 이 엔진 커버를 한번 띄워볼까 그러면? 네, 엔진이 뭐 되게 예쁘거나 그런 엔진은 아니죠. 그냥 4기통 엔진 2140 몇 cc 라고 하는 아주 묘한 그런 배기량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GLA 200CDI라고 하는데 200이지만 실제로 배기량은 2000cc가 아니다라는 거.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거 아니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이런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앞에 시승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저희는 지금 타고서 몇 시간 되지 않았어요. 와이퍼함이 두 개의 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은 부위가 잘 닦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뒷좌석도 보니까 이게 A클래스 저는 예상하고 뒷좌석에 앉았는데 그런 예상보다는 훨씬 더 넉넉한 실내네요. 이쪽에 보면 이제 후진할 때 나오는 그 메르세데스 벤츠 전 차종이 달려있죠. 후진할 때 이렇게 불이 켜져요. 고급차다 보니까 이렇게 팔걸이도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런 건 뭐지? 이게 왜 여기 와 있을까? 이게 헤드레스트인데 헤드레스트를 올렸을 땐 상관이 없는데 내리면 공간을 너무나 좀 아껴 쓴 나머지 내리면 밑으로 이렇게 나와요. 뭐 나름 개성이 있구만. 여튼 헤드레스트도 높이가 굉장히 높게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헤드레스트의 높이는 적당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되죠. 최소한 꽤 많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잘 받쳐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네요. 컵홀더는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네요. 뭐 이게 한 번 접히고 두 번 접히고 이러면서 컵을 넣을 수가 있어요. 스키스루 같은 경우는 지금 되어 있는데 스키스루를 이 뒷좌석에서 할 수가 없고 저 해치 저쪽에서만 이 스키스루를 열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소픽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드러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라고 벤츠 쪽에서는 생각하는 거죠. A클래스, B클래스 다 할 거 없이 아이소픽스는 이렇게 굉장히 크게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가죽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디까지나 이건, 그리고 탄탄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거는 프리미엄이라기보다 실용적이라는 느낌입니다. 뒷좌석에 에어컨 토출구도 마련이 되어 있죠. 에어컨 토출구도 마련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실용적으로, 이런 것도 프리미엄이라기는 너무나 실용적으로 되어 있어요. 스피커 같은 경우는 여기 스피커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뒷선반에는 스피커가 없죠. 이 정도 오디오 성능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운전석으로 한번 가보죠. 뭐 손 대면 열리거나 뭐 이렇게 하면 열리거나 이런 게 없네요. 이게 뭐 프리미엄 차라면 보통 이런 거 손 대면 열리고 아니면 손을 집어넣으면 열리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차는 지금 4,800만원짜리 차인데 그런 게 없어요. 오, 인테리어는 완전 C클래스 같아요. C클래스에 있는 버튼들 뭐 이런 것들 다 핸들도 C클래스 같네.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거 동그라미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거, 이거 아우디가 많이 했던 거잖아요. 동그라미 4개로 차의 송풍구를 이렇게 만들었던 건데, 벤츠가 이 동그라미를 많이 이용하면서 아우디하고 똑같은 건 조금 좀 보기 좀 민망했던지 이렇게 5개로 하고 있어요. 5개 이렇게 X 모양을 돌리면 막아지고 왼쪽으로 돌리면 열리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버튼들 다 뭐 C클래스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거 자세히 보면 C클래스보다 조금 못하게 굳이 만들어 놓은 것들도 볼 수가 있네요. 굉장히 이게 낯익기 때문에 C클래스, E클래스 다 비슷한 버튼들이고 다 비슷한 이런 에어컨 토출구고 계기판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래서 뭔가 맨날 타고 있는 차를 또 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다른 차를 타는데도 항상 똑같은 차를 탄 느낌. 벤츠가 뭔가 이렇게 리딩 컴퍼니라면 뭔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인테리어는 E클래스에는 어울릴지 몰라도 GLA의 이런 인테리어 두루두루 어울리게끔 그냥 무난하게 디자인하는 거는 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차마다 뭔가 다른 느낌이 좀 들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이너님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패들 시프트가 달려있고, 여기 보면 기어 노브도 이렇게 막대를 당겨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D로, P로, 후진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뭐가 좋냐, 이렇게 하게 되면 가운데에 그 기어 노브가 없어도 되잖아요. 핸들 쪽에 기어 노브가 있으니까 이쪽 공간을 더 여유있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그래서 넓어요. 여기 큰 게 들어가고, 한 뭐 페트병 같은 것도 넣으려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컵홀더도 적절한 위치에 딱 있고요. 이쪽 수납 공간은 좀 작은 편이에요. 여기 이거보다 좀 넓어야지. GLA라고 하는 이런 A클래스를 개조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그런 실내 공간입니다. 이제 출발해 보죠. 플랫폼은 A클래스다 보니까 A클래스의 그런 정도의 품절 대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약간 가격이 더 비싸긴 하지만 어쨌든 그 근본적인 인테리어라든지 뭐 이런 기능들이라든지 뭐 이런 버튼들이라든지 이런 건 A클래스의 것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A클래스의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조금 있네요. 그런데 전혀 다른 느낌은 이 상당히 높아진 차체가 시트 포지션이 일단 A클래스보다 훨씬 높아요. 훨씬 높기 때문에 느낌으로는 내가 정말 SUV를 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확연하게 듭니다. 정말 뭐 SUV라는 게 꼭 넓어야만 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소형 SUV 같은 경우는 좀 더 시야가 넓게 보이고 더 멀리까지 보이고 좀 더 여유롭게 운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전 차종에는 패들 시프트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게 기어 노브를 팔로 이렇게 위아래로 하다 보니까 수동 기능을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칼럼 타입 이 시프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패들 시프트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 이거 DCT구나. 오, DCT군요. 이 아주 좋네요. 이 변속기가 움직이는 이 바늘 움직이는 이 느낌 한번 보세요. 이건 정말 빠릿빠릿하고 굉장히 좋네요. 사실 DCT 하면 흔히 폭스바겐만 떠올리곤 하는데 뭐 폭스바겐이 아니더라도 DCT를 직접 만들진 않더라도 뭐 어떻게든 사서 쓰든 뭐 이렇게 DCT를 도입한 업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현대차도 포함해서요. 지니맵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니맵이다 보니까 뭐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한국인들의 입맛에 잘 맞고 그리고 한국 도로에 또 강하죠. DB 업데이트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기존 다른 수입차 내비게이션에 비해서 월등히 만족도가 높은데요. 그런데 지니맵 정도 된다면 화면이 그렇게 잘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그 디지털 단자로 이걸 입력을 받긴 한 것 같은데 뭔가 좀 뿌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뿌연 느낌 때문에 뭔가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반사도 좀 심하고 색이 좀 이렇게 또렷하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수입차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기능적으로는 좀 부실한 면이 있지만 수입차 내비게이션은 그만큼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시각적인 면, 감성적인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아주 좋죠. 최고입니다. 이 차는 다른 A클래스가 가지 못하는 그런 험로를 갈 수 있고 오프로드도 갈 수 있고 사륜구동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데도 사륜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작지만 당당하게 오프로드를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의 버튼을 보면 여기 오프로드 버튼이 있어요. 오프로드에 걸맞도록 세팅을 해 주라는 거죠. 변속 시점도 오프로드에 걸맞게 해주고 사륜구동 시스템도 조금 더 강하게 도입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아마 해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고속도로에서 달릴 때는 큰 의미가 없긴 한데 그런 건 있네요. 그 시동이 자동으로 꺼지는 자동 오토 스타트 앤 스톱 버튼, 오토 스타트 앤 스톱 기능이 이걸 눌렀을 때 꺼지는 면은 있네요. 그리고 오프로드를 위한 버튼 하나는 DSR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시속 30km 이내에서만 작동이 됩니다. 시속 30km 이내에서 DSR을 작동시키면 차가 내리막에서 스스로 네 바퀴에 각각 브레이크를 배분해서 브레이크를 적절하게 작동시켜 주는 거죠. 운전자가 지나치게 강하게 브레이크를 작동시킨다거나 아니면 가속에 붙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아주 비탈이 계속 되는 경우, 오프로드에서 비탈이 계속 되는 경우에만 쓸모가 있고 그 외에는 그다지 쓸모가 없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차의 그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좋습니다. A클래스 그리고 B클래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최근에 있는 CLA GLA 이런 애들이 모두 다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을 굉장히 공들여서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모듈화된 그런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고 실내도 굉장히 넓고 굉장히 잘 짜여진 그런 실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DCT가 있기 때문에 가속할 때 우웅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변속하는 시간 없이 바로바로 이어지는 이런 느낌이 좋고요.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고개를 뒤로 살짝 젖혀지게 하는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쉽게 RPM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RPM 토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RPM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충분한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근데 그 최대 RPM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4700, 800 이 정도면은 레드존이 시작되는데 조금 더 높은 RPM까지 사용할 수 있다면 이 패들 시프트를 사용하는 보람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저가차종, 말하자면 엔트리 SUV임에도 불구하고 엔트리 SUV, 소형 SUV가 가진 공통적인 단점이 너무 싼티난다, 실내가 너무 싼티난다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실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다른 벤츠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어서 결국 그렇게 싸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코너에서 잡아주는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잘 잡아주고 쉽게 쏠리지 않고 이런 것들 좋네요. 가속감은 조금 아까 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속감은 조금 더 강력하면 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이 차는 200 CDI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출력이 나온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이 빨간 차고 하다 보니 좀 더 빨리 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빨간 차인데도 불구하고 속도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가속감이네요. A클래스도 그렇지만 사이드 브레이크가 여기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으면 딱 맞을 것 같긴 한데 이상하게 사이드 브레이크는 없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적용하고 있네요. 사륜구동 시스템이 평소에도 역할을 합니다. 이 차는 사륜구동이 항상 돌진 않고 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인데요. 전륜구동이 기본이기 때문에 연비가 좀 더 높은 거죠. 하지만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사륜이 개입하면서
험로를 탈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점에서 사륜구동이 이 차에선 좋고요. 그런데 마냥 좋은 건 아닌 게, 사륜구동이 4바퀴 동시에 돌 때 얻어지는 그런 스스로 요를 잡아주는 그런 기능은 이 차에선 기대하기 어렵네요. 네, 뭐 지금 험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오프로드, 약간의 이런 자갈길 정도 되는 길에서는 조금 더 안심이 됩니다. 차체 높이가 어느 정도 되고요. 타이어도 그만큼 직경이 더 넓고, 그리고 충격도 어느 정도 완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차가 설령 어느 뭐 진흙창에 빠진다고 해도 사륜구동을 잘 이용해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되거나 이러지 않네요.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아지고 어디든지 필요하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도 듭니다. 달리는 느낌도 좋고 오프로드도 갈 수 있고, 트렁크 공간도 뭐 A클래스나 B클래스보다 넓고, 그런 면에서 GLA가 굉장히 좀 좋은 선택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 차가 뭐 굉장히 샤프하거나 이렇게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핸들이든 가속감이든 뭐 브레이크까지도 뭐 무난한 수준의 그런 차체입니다. 그런 차인데 그런 차라고 해서 뭐 물론 국산차하고 직접 비교할 만큼 그렇게 뭐 둔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뭐 브레이크나 아니면 주행 성능 모두 다 국산차하고 비교했을 때는 한 단계 위급인 것 같아요. 확실히 유럽의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재미있어야 국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네, 지금까지 메르세데스 벤츠 GLA 클래스를 시승했는데요. GLA 클래스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가진 여러가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차였습니다. 이전까지 벤츠라고 하면 막연히 고급차, 막연히 큰 차,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 차는 A 클래스를 가지고 이렇게 지지고 볶고 뭐 저렇게 지지고 볶고 할 수 있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실제로 만들어서 보여준 거죠. 아주 작은 차지만 그 차를 이렇게 조금만 높임으로 해서 실내 거주 공간이라든지 트렁크 공간이라든지 활용성을 아주 극대화 시킬 수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바로 그런 차였습니다. 고급감도 굉장히 우수했고요. 주행 감각도 어디 하나 꼬집어서 단점으로 뽑을 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메르세데스 벤츠의 그런 요리 능력,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르세데스 벤츠 GLA 클래스를 시승했는데요. 가격 대비 성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이런 차가 가격 대비 성능을 논한다면은 사실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차에 얼마나 매력을 느끼는가, 얼마나 이 차에 꽂혔는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라는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굉장히 좀 즐겁게 탈 수 있는 차였고요. 두루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형차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용이었습니다.